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국민 4명 중 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정보가 유출돼서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 사태 원인 들여다보고요. 이렇게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중 국민대학교 차세대 통신사업단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쿠팡에서 몇 명이요? 3,370만 명의 이름, 예, 전화번호, 주소, 또 이메일, 그리고 또 일부 주문 정보까지 이제 유출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국내 성인 4명 중 3명꼴로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금년 8월에도 SK텔레콤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2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그로 인해서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네. 쿠팡이 플랫폼 유니콘 기업이다 보니까 고객 수가 이렇게 3천만 명이 넘게 됐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사건이 발생한 게 애초에 유출된 게 6월 2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쿠팡 측에서 인지한 거는 11월 중순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은 이제 11월 18일에 처음에 이제 4,500개가 해킹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3,370만 명의 그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된 거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예, 일단 이 문제가 노출된 게 네. 자체 조사에서 밝혀진 게 아니고 네.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대개 그 보안 사고 패턴이 다 이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찾아내기보다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알려지는 건데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기업이 유출을 감지 못하고 있다가 네. 유출자가 이제 11월 초에 일부 고객에게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 하는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고 네. 그중에 한 고객이 11월 16일에 쿠팡에 알렸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조사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한 4,000명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서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진 겁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고객에게 개인정보 알고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게 이제 지금 유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쿠팡에서 일했던 직원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중국 국적 직원이라고 하던데요. 예. 네. 근데 그 직원은 이제 퇴사를 이미 10월에 했고 예. 그러고 나서 쿠팡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11월에 이제 협박성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쿠팡이 조사를 해보니까 5개월 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결제 정보와 그 로그인 정보가 이제 쿠팡 측에서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쿠팡에서도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노출된 정보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그다음에 배송 내용. 네. 그 배송 내용 같은 것을 알면은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요. 네. 근데 이제 카드 정보나
또는 로그인할 때 쓰는 패스워드 정보 같은 것은 유출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뭐 그 믿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뭐 뒤집어지게 되면 쿠팡 쪽으로서는 이제 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발생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출된 그 범위하고 사용자에게 이제 사용자와 관련된 세부 지침까지 포함이 됐느냐. 일부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있고요. 휴면 또는 탈퇴 계정 포함 여부, 내부 인증키, 탈취 경로, 로그 기록 확인 등은 지금 이제 수사 중이므로 아직 그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보이스피싱의 위협은 지금 충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협은 상존하고 있는데 일단은 쿠팡에서 말하는 결제 정보라든가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니까 믿고 있으란 건데 그걸 과연 믿고 있어도 될지 계속 이렇게 불안이 조금씩 더 증폭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이게 그 직원이 퇴직을 했는데 예. 퇴사한 직원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게 지금까지 발생했던 그 해킹 사고하고 가장 크게 그 구별되는 점입니다. 네. 이전에는 다 그 외부에서 그 해킹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역할, 로그인하거나 그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증 담당자였거든요. 네. 인증 담당자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퇴사하기 전에 키를 훔쳐가지고 네. 이제 정보를 탈취했는데 그 탈취하는 과정도 보면은 그 서버에 들어가는 정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집어넣고 해서 들어가는 문이고 네. 그것 말고 API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옆문으로 침투하는 문이 있는데 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제 퇴사 이후에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된 거잖아요. 그 직원에 의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퇴직을 하게 되면 퇴사자가 그런 거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권한 회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계속 할 수 있게 놔뒀는지도 궁금하고 예. 지금 아까 연문 첫 번째 문 연문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인증 토큰 얘기하고 뭐 서명키 이런 얘기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거를 인증 토큰을 한 다음에 금방 이제 다시 잠겨버리면 또 인증 키로 그걸 풀 수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인증 키까지 다 그러니까 서명 키까지 다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알려진 바로는 네. 뭐 그 서명의 유효 기간이 뭐 네. 최대 3년이다. 아. 그렇게 있어서 예. 이제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로는 네. 그 사람은 그 서명이 된 토큰을 가지고 네. 나온 거 아니냐. 아.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퇴사자 처리는 했을 것으로 봅니다. 퇴사했으니까 퇴사자 처리는 됐겠죠, 예. 당연히. 네. 퇴사자 처리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정문으로 출입을 할 때 네. 그것은 막히는데 그런데 퇴사자와 관련해서 삭제하거나 뭐 막아야 될 그런 정보와 네. 통로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제대로 막지 못했다. 그게 막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본인이 그걸 숨기면 못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이제 개인정보가 너무나 많이 유출이 돼가지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라. 이렇게 하면은 내 주민등록번호가 어디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다 바꿨는데 네. 그런데 저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제가 이제 번호를 바꾼 다음에 다 지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살아있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할 때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 상에서 예. 그 직원의 개인 정보
또 인증키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경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그거 지운 줄 알았는데 네. 살아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해당 직원이 퇴사 후에 서명키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면은 얼마든지 인증 토큰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유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자 접근 권한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쿠팡이 왜 안 했을까 이런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노출이 아니라 유출로 통제하라는 요구를 쿠팡이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네. 뒤늦게서 오늘은 이제 유출을 좀 바꿨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어저께 바꿨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 노출과 유출은 아주 비슷한데요. 네. 노출은 그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증거가 없다. 네. 또 지금 뭐 나갔다고 해도 그게 유포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네. 네. 또 내부 시스템상 보안 취약점이 있어서 유출될 위험에 있었지만 네. 유출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강변을 하는데요. 네. 이게 그 기술적 결함이나 관리 실수의 이제 그 뉘앙스를 풍겨서 그 피해 나중에 이제 쿠팡이 입게 될 피해, 과징금 이런 것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노출인 경우에는 그래 그거 참 경미하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출인 경우에 또 이번처럼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네. 최대 과징금을 매출의 3%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쿠팡이 아마 한 40조쯤 될 거요. 41조가 작년에 매출을 예. 일으켰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그것의 3%면 1조가 이제 넘는 금액이니까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일반적인 외부 해킹보다 이렇게 내부 정보를 잘 아는 직원의 정보 유출이 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외부 해킹하는 사람들은 네. 안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네. 그 안에를 담당했던 사람이 정보를 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전보다는 무슨 앙심에 의한 범죄가 아닌가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무슨 이렇게 생각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한 추측인 건가요? 이제 뭐 그 관련된 그 사람들끼리 뭐 메신저를 주고받고 뭐 하는데 거기에 추측건데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고 네. 제가 이제 해보건대는 그 개인 정보가 지금 그 유출이 됐는데 그게 어디 뭐 거래 사이트에서 그 거래가 되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아서 이 사람이 꼭 경제적 그런 문제보다는 네. 앙심을 품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정보 유출이 된 적이 있어서 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도 이제 국가에서 보안 최고 등급을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걸 보면 참 개탄스럽기도 하고요. 예. 그 쿠팡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통합 인증, 예. 네, ISMSP인가요? 예. 뭐 그거를 받은 건데 예. 이번에 혹시 또 박탈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예.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또 박살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ISMSP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고 등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얘는 최고 등급이라기보다도 네. 우리 대학 들어갈 때 수능 합격한 정도 있죠. 아. 네, 뭐 그런 정도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그런 관련해서 여기는 기준은 갖추고 있다. 네,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ISMS 인증을 받은 게 이제 맞는 키는 아닌데요. 그 대신에 그 ISMS를 받으면서 퇴사자 관리는 이렇게 하겠다. 네. 또 API 관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 되는데 네. 그걸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게 이제 문제이고 네. 이번에 내부자 관리라든지 API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경각심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ISMS-P 인정을 받았다고 반드시 보안 사고가 터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예. 어쨌거나 이런 등급을 인정해준 정부에도 예.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예. 뭐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ISMS-P 인증에 관련해서 이제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뭐 그걸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또 정부에서 상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해진 기간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고 네. 점검을 하는데도 남의 그 정보 시스템에 쉽게 접근해가지고 뭐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보라는 거를 물샘 틈 없이 막을 수 있는 게 사실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고 이번에 그렇습니다. 허점이 드러난 만큼 그걸 좀 예.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 이번에 이제 올해 특히 이제 SK텔레콤, 롯데카드, KT에 이어서 이렇게 쿠팡, 어피트까지 보안 사고 많이 발생하는데 예.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아까 그 ISMS-P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거기에 보면 개인키는 어떻게 관리하고 퇴사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우리가 지나간 걸 보면은 KT에서도 그 펜토셀은 굉장히 그 위험한 거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고 네. 쿠팡에서도 퇴사자 관리를 제대로 안 했고 네. 또 SKT는 인터넷망하고 내부 관리망하고 잘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건 그냥 ABC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그 안에서 대개 이제 그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에 사고도 안 나고 잘 운영되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은 거다. 괜찮은 거라고 네. 이제 그 오판을 하는데 네. 사실은 폭풍 전야가 조용하다고 우리 그 해킹 기술은 날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깔려 있는 장비는 다 시간이 지나서 낡은 장비고 네. 직원도 재교육을 해야 되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보안은 상시 점검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시스템도 개선해야 되고 한다.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보안 시스템에 좀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예.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하는데요. 그 해커들이 공격을 할 때는 자기가 힘들어서 공격을 해가지고 들어간 돈보다 힘들어서 공격을 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공격에 들어간 비용보다 얻는 이익이 커야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보안 투자한 금액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크다 그러면 네. 그러면 당연히 보안 투자에 열심히 하고 인력 관리 잘하고 신기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제 좀 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그 과징금을 높여서 뭐 1,000억, 2,000억, 막 1조 이렇게 과징금을 매기면 네. 기업은 그냥 그래 뭐 내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해 입은 사람들은 뭐 거기 또 집단 소송을 하고 한다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해서 징수한 과징금은 일반 회계로 가니까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네. 아니면 그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전용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또는 전용 기금 만드는 게 어려우면 미국처럼 네. 감독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예. 피해 고객에게 그 금액을 나눠주는 방안도 해야 되는데요. 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그 연방거래위원회라고 네. FTC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의 정보 보호
사기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금을 네. 피해자에게 직접 배분을 하는데 네. 그 미국에서는 뭐 거의 한 4억 달러씩 그 고객에게 나눠주고 그런 네.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면 괜히 정부가 기업 못 살게 구는구나 이런 느낌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보상이 지급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지금 이제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이쪽 전문가시니까 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뭐 정부에서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의령을 이제 발령을 했는데요. 사실 그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거의 뭐 스미싱이라든지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주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등록 카드 같은 거 교환해 준다고 하면은 네.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말씀하신 스미싱 피해라든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의뢰된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도 있는데요. 차제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보안 사고 줄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확산되면서 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고 해킹이라든가 이런 정보 유출 기술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해커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보 보호가 예.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되고 그만인 그런 게 아니고 꼭 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각오로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형중 국민대학교 차세대 통신사업단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